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서진 부대표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브렉시트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죠? 좀 바빴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네, 바빴지만 또 뭐 좋은 소식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네, 제가 안 그래도 그 브렉시트 전에 네. 선물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네. 리스크는 기회다고 이야기했죠. 네. 네. 그럼 이제 브렉시트 관련해서 뭐 이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저희는 맞아요. 투자자니까. 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뭐 파운드와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 네. 좀 좋은 결과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기쁨을 감추시고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와서 밥 사세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그 브렉시트를 통해서 사실 돈을 실제로 수익을 얻으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이런 투자의 기회를 오늘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주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브렉시트 발 러시아의 셈법. 자, 어제는 저희가 그 중국이 과연 네. 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지를 네.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러시아일 텐데 네. 러시아는 요즘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최대 수혜국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네. 뭐 거의 뭐 어부질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네네네. 예, 가만히 안 그래도 지금 뭐 유럽이 너무 똘똘 뭉쳐서 네.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똘똘 뭉쳐가지고 어쨌든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네. 예, 지금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네. 예, 미소 싹 짓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인지 왜 좋아하고 있는지 네.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제가 그 소주제로 이걸 정해봤었거든요. 나토 있지 않습니까? 나토, 네. 예. 나토 북대서양 네. 조약기구. 사실 이 나토는 예전에 소련의 군사적인 이 강력한 영향력을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연합에서 세웠던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였어요. 근데 이 나토가 이번 브렉시트로 인해서 파토가 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예, 나토 파투, 원래는 파투니까요. 예, 파투 이렇게 제목을 뭐 지어봤는데 쇼미더머니 보세요. 라임이 여기에 그런 거 나와요? 펀치라인이 장난이 예, 아니야. 라임이 장난 아닌데 라임이. 저 이거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작가님이 얼마나 그 대본 달라고 난리를 치는지. 아무튼 이 나토와 파투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릴 텐데 사실 미국과 유럽 사이의 동맹 관계는 지금까지 거의 건드릴 수 없는 넘사벽이었어요. 특히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건드리기 힘들고 또 빈틈을 찾기도 힘든 이런 동맹 관계였는데 이 푸틴은 사실 이런 동맹 관계를 깨버리고 싶어 했죠. 그렇죠. 서방 내의 분열을 계속해서 유도하려고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어요. 하지만 워낙 그 물밑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네.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나토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 3월에 러시아가 나토를 분열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물론 그 시도는 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CIA가 뭐 하는지 우리 모르죠. 그리고 영국의 아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죠. 그리고 영국의 MI6 MI6, 뭐 하는지 몰라요. 네. 우리나라 국정원 뭐 하는지 정말 모릅니다. 저는 대충 압니다. 그래요? 방송에서 말할 순 없지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밑 작업이 펼쳐지다 보니까 수면 위로 러시아가 서방의 내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도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브렉시트가 어떻게 보면 푸틴이 그렇게 노력했던 수십 년 동안 노력했던 걸 그냥 한순간에 해준 거죠. 그렇죠. 아마 푸틴은 그 화장실 가서 웃고 있을 거예요. 겉에서는 웃지도 못하고. 겉에서는 안 웃죠. 네. 아니 근데 이거 음모론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브렉시트 찬성, 네. 그러니까 이제 탈퇴파를 이제 러시아가 이제 물밑에서 지원을 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만큼 지금 확실하게 지금 사실 중국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에는 확실하게 러시아가 이득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례적인 걸 수도 있는데 네. 푸틴이 직접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선거 과정에 개입을 한 적이 없다. 그 이야기를 왜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저 안 훔쳤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제발저리인 것 같지만 네. 저 도둑이.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정치적인 그리고 정세의 영향보다는 우리는 경제적인 네. 영향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러시아가 브렉시트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수혜를 입게 되느냐? 자, 일단 이런 겁니다. 영국이 어떤 국가였냐면은 유럽 연합 내에서도
러시아의 제재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국가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유럽 연합 내에서 영국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고 입김이 약해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약해지지 않을까.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영국의 외무장관이 이제 푸틴은 유럽의 압박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라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브렉시트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네. 자, 거기에다가 이 브렉시트 영향뿐만 아니라 최근에 유가가 반등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워낙 이 원자재 수출과 그리고 원유 수출로 인해서 거의 70% 이상의 자신들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원유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예. 거의 뭐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면 네. 뒷방 늙은이처럼 굉장히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는 아니겠어요. 완전히 아니지만 좀 달라졌죠. 국제유가가 50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게 됐는데 물론 앞으로 더 갈지 아니면 다시 돌아갈지 이것은 잘 몰라요. 네. 그것을 우리가 전망할 수는 없겠지만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것. 이게 러시아에게 꽤 큰 의미가 또 있을 거예요.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앞으로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거의 물 건너 갔다 보면 그렇다면 되겠죠. 또 예. 달러 강세도 예. 또 추가적으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완화- 그렇게 많이 된다면 완화되겠죠. 네, 유가가 더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다 또 한 가지 경제는 또 최근 계속해서 회복 국면을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물론 그 속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경제 회복이 이어진다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원유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러시아 경제는 살아난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결국 브렉시트가 그 이빨 빠진 호랑이에 임플란트를 해준 그런 격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푸틴이라고 한다면 네. 뭔가 전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 좀 들 저 수도 표정이 정말 있을 것 같아요. 대박인데요. 지금 딱 저거죠. 이게 저도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네. 푸틴 사진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려고 하면 웃는 사진이 별로 없는데 맞아요. 요즘 포착된 사진 중에 유독 웃고 있는 게 많다고 저만 느끼는 건가요? 요즘에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제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대러 제재가 뭐 약화될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외무장관이라고 했었나요? 네. 네, 했는데 맞아요. 캐머런 같은 경우에도 이미 브렉시트 투표 전에 많이 했었고 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까 뭐 푸틴이 우리는 선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얘기를 한 네. 것처럼 이 얘기도 했어요. EU 대러 제재 완화 안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웃기지 않아요? 이런 얘기는 프랑스나 독일 쪽 그렇죠. 총리가 그쪽에서 얘기를 해야죠. 해야 되는 네. 건데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푸틴이 굳이 아니야 대러 제재는 변함이 없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네. 지금 기대하고 굉장히 있는 자신감도 네. 있고 네. 전 세계가 이렇게 러시아를 향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원자재값 물론 밑바닥을 쳤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밑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려는 네. 느낌새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네. 유가도 어쨌거나 요즘 다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50달러대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기가 막혔으니까요. 네. 하다 보니까 러시아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주식형 펀드 그러니까 세 개 네. 주식형 펀드 중에서 네. 브라질과 러시아가 최상위권이에요. 오, 그 중에서도 원래- 그렇죠. 예. 네. 그 중에서도 네. 러시아가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네.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러시아 주식형 펀드가 수익률이 올 초 대비해서 18% 정도 와, 났어요. 네. 한국 펀드 평 예. 아니 뭐 말씀하세요. 딴건 아닌데 저기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가 마이너스 3%라는 게 좀 씁쓸하네요. 아, 씁쓸하죠. 네, 같은 그러게요. 이제 업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참 국내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내렸는데 네. 네, 손실 나는 걸 좀 아까. 근데 왜 그러니까요.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안 좋습니다. 너무 감정이입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씁쓸하다고 하면 씁쓸한 표정이 나와야 되는 거 죄송합니다. 아닙니까? 저는 다른 포지션을 취해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씁쓸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주식형 네, 펀드 씁쓸합니다. 예. 네. 많은 투자자들이 잃으셨을 텐데 네. 물론 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거나 다시 네. 본론으로 네. 돌아가서 네. 브라질 펀드 쪽이 이제 최상위권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상당해요. 18%면 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죠. 그거 막 그럼요. 터졌는데 어마어마하죠. 네. 한국 펀드 평가에서 이렇게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음. 정말 요즘에 뭐 러시아 쪽에 뭐 핫하구나라는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많이 올라서 그렇다면 이제 난 또 늦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그럴 수도 분들을 있어요. 위해서 네. 국내 증권사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깐 네. 요약을 해드리자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네. 연초에 이미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네. 하지만 1, 2년 사이에
한 21%에서 52%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한 50%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건데 이게 네. 1, 2년 사이에 이루어질 그렇죠. 수 예, 있다라고 집 팔아야 될 정도의 네. 수준인데요. 한 거예요. 네. 꽤 과감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감가상각해서 우리가 듣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고요. 네, 잠시만요. 근데 증권 업종에 계시다 보면은 저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쉽지 않잖아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 네. 이제 사실 매도 리포트도 그렇고 매수 리포트도 그렇고 적당하게 해야지 네.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 나중에 그게 안 맞았을 때에 받는 소위 말하면 이제 뒷감당을 못 하는데 네. 이만큼 강하게 했다는 건 뭐 리서치 쪽에서 어느 쪽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의지가 강하시다. 특히 이제 러시아 쪽과 관련된 어느 정도 분석이 좀 많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이야기 왜 네. 하냐면 뒤에 제가 좀 나중에 하겠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저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에서 50이 전혀 호황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저도 좀 뒤에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다른 증권사. 여기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을 한번 유추를 해보자면 그 뒤에 미래세대우에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아직도 러시아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브라 가치를 보고 네. 그리고 원자재 값 반등이나 국제유가 흐름을 봤을 때 네. 역시 미래세대우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주가들이 전반적으로 다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들의 이야기는 그래도 러시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서진 부대표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하겠죠. 일단 제가 네.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브렉시트와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 수혜가 더 관련된 부분이 러시아로 지금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수혜가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게 뭐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확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거죠. 북태평양 그 나토가 쉽게 말하면 이 결속력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흐려진다? 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사실 EU와 영국이 같은 EU로는 했지만 네. 사실 영국이 제일 큰 우방은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미국과 관련된 부분에 의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재와 관련돼서는 갑자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네. 쉽게 말하면 좀 헐겁게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가 본 러시아와 관련된 수혜는 없지만 네. 어쨌든 브렉시트 때문에 뭐가 나왔냐면 일단 금리 인상 관련 이슈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는 거고. 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러시아에 가장 밀접한 원유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네. 보여드리겠는데 루브라 차트부터 한번 보시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면 신흥국 통화는 강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루블 달러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면 루브라가 약세라는 거고 네. 떨어지면 루브라가 강세라는 네. 겁니다. 네. 자, 연초 대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걸 조금 더 뒤로 하면 원래 평균적으로 루브라가 1달러 얼마 정도에 거래됐냐면 한 30루블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한 지금 수치만 하더라도 예전 수준까지만 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숫자가 잘 안 보이니까 현재 숫자 좀 지금 평균 말씀해 한 60에서 한 70루블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에서 쉽게 말하면 원래대로만 복귀한다 하더라도 2배. 그렇죠. 2배 수익이 난다는 게 환차익만 네. 환차익만 따졌을 때 2배 수익. 물론 루브라가 강세될 때 우리나라 통화도 당연히 강세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상세 나겠지만 어쨌든 루브라 강세가 더 빠를 것이다. 네. 그럼 당연히 환차익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20에서 50을 그냥 허투루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네. 또 하나 제가 또 차트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유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러시아 이제 지수 차트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연초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죠. 네. 자, 브렉시트 나왔는데 별 이유가 없어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서 확실하게 브렉시트의 수혜는 러시아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 다음 차트. 자, WTI 가격입니다. 얻은 게 지금 루브라 차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러시아 차트인지 모르겠죠. 예, 그러네요.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상관계수가 거의 한 0.9 수준까지 나온다는 오, 거죠. 네. 거의 일치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이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늘어나면서 루브 가치 상승, 그다음에 유가 반등과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저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도 러시아 투자는 늦진 않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고점은 아니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 다만 예, 이야기하십시오. 말씀하세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지금 당장 들어와서 내가 수익을 한 6개월, 7개월 만에 확 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간 그 이유는 네. 뒤에 저 이야기 드릴게요. 네. 저는 그냥
감상평이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유가 얘기를 하면 주요 산유국들 물론 러시아도 주요 산유국이긴 합니다만 네. 중동 쪽 많이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막 네.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증시 차트랑 WTI 차트를 이렇게 똑같죠. 같이 보니까 네. 이건 진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네. 우리가 그 지금 브렉시트가 터지고 나서 사실 한 차례 출렁거렸다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지만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실 저도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굉장히 저도 클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회복이 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고점이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서 더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러시아 쪽에 투자를 한다. 전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한번 달리고 조금만 한 템포 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네. 왜냐하면 일단 먼저 브렉시트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악재들이 지금 묻혔어요. 네. 그게 뭐냐면 브렉시트가 있기 전에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게 유럽 지역 주요 은행들의 부실 문제였습니다. 네. 네. 부실 채권과 관련된 문제, 회사채 문제. 그런데 이게 브렉시트 때문에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것뿐이지 이게 없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시장에 노출돼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 이제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이번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의 신용등급만 강등된 게 아니라 유럽의 주요 은행들의 신용 전망치를 다 하향했습니다. 네. 네. 이 말은 뭐냐면 조만간 유럽 주요 은행들의 신용등급도 강등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유럽 은행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유럽 은행의 회사채, 부실 문제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브렉시트 전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 했잖아요. 브렉시트가 되면 아무래도 경기 조금 더 위축될 것이다. 네. 네. 이 말 지금 쑥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런 거예요. 단지 지금 현재 나와 있진 않아요. 이 현상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잊을 뿐이지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실질적인 브렉시트 효과가 나오는 3분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최근에 시장 반등 나오니까 끝났어. 이제 공습 경보 해제. 자, 이제 올인합시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많다는 겁니다. 좀 네.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네. 다 매일 브렉시트는 브렉시트지만 여기에 앉는 사람은 달라졌었잖아요. 네. 근데 공통적으로는 그러니까 3분기 그리고 10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이 진짜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매일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지는 게 뭐냐면 물론 이 브렉시트라는 것이 러시아에게 긍정적이지만 하지만 지켜보자.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더 지켜보자. 이런 논리인데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몇 개월 정도 쉬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자리에서 시장이 추세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이 좀 기대하는 거는 그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9.11 테러 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11 테러 때는 한번 9.11 테러 딱 나고 나서 시장이 한번 출렁였다가 네.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게 터지고 나서 시장 특히 이제 중앙은행이 아주 빠르게 미국 연준이 아주 빠르게 금리 인하를 했어요. 네. 경기가 위축될 것 같다고. 네. 사실 연관성은 없었어요. 크게 개연성은 없었지만 오히려 이런 9.11 테러가 쉽게 말하면 조금 망설였던 경기 부양에 대한 망설였던 중앙은행이라든지 각국 정부와 관련된 부양책을 쓸 수 있게 하는 명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급등이 나왔는데 그럼 이번도 그러냐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시장은 기대합니다. 이것 때문에 경기 부양 나고 지금 미국 금리 인하 네.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경기가 지금 회복되냐는 거죠. 옛날에 9.11 테러가 났을 때는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지만 네. 중요한 건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브렉시트가 났는데 그러면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 이 말은 그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 이게 추세 상승할 수는 없겠죠. 왜? 결국은 그 말은 뭐겠습니까? 글로벌 경기는 여전히 둔화 관련 안 우려감이 좋으니까.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네. 한 번 더 출렁일 수도 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리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브렉시트가 우리가 우려했을 때 같은 막 아주 뭐 리만과 같은 그런 네. 급락장은 가능성이 없으니까 잠시 참아보면 조금 더 좋은 기회는 있을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네, 우리 문서진 부대표 이만큼 고조되셨는데 이 고조된 김에 결론까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직설 바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브렉시트 수류탄일지
불발탄인지 좀 지켜보자. 네. 예,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일단 영국이 이번에 전방 수류탄 하면서 브렉시트를 던졌어요. 네. 네. 그랬는데 딱 했는데 안 터졌어요. 네. 지금 안 터졌죠. 네. 그 사람들이 뭐야 안 터졌네? 아 이거 안전하겠지 싶어서 지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시간차를 두고 터질지도 몰라요. 맞아요. 예. 네.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최근에 반등 나온다고 해서 이제 브렉시트 공습 해제 아니라는 겁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영롱 앵커는요. 저의 결론직설은 우리 혜민 스님께서 쓰신 책 제목으로 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박수. 박수 너무 박해요, 우리 가족들은. 와, 그러니까 저는 네. 우리가 브렉시트 터지면서 이제 우리 관심은 EU, 미국, 우리나라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제 오늘 살펴본 것처럼 중국, 러시아 조금만 옆에를 둘러보면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시장이 이야.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의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네, 의미까지 정말 잘 잘 표현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예. 부산 되시겠어요. 다음에. 아닙니다. 저도 아주 좋은 거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운도 실력이다. 운도 실력이다. 운이라는 것이 실력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잘 되어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 러시아도 이 원자재 수출에 대한 비중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대요. 이런 노력들이 실력으로 러시아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서 운도 실력이다라고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러시아에 대한 셈법 저희가 낱낱이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경제직설 시간이었습니다. 문서진 부대표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